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막 단 5분이라도 아끼려고 일정을 최적화하느라 애쓰지 않으셨나요? 네, 사실 다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죠. 그렇죠. 우리는 늘 스마트폰의 그 저전력 모드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항상 1%로 간당간당한데 화면 밝기는 최하로 낮추어 놓고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앱 하나만 겨우 돌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면 진짜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쥐어짜며 살고 있지? 하고 허탈해 본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현대의 이른바 허슬 컬처는 우리한테 1분 1초도 쉬지 말고 뭔가를 생산해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니까요.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 효율성과 성과라는 거대한 환상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거든요. 달리는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순간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공포심이 뇌를 지배하고 있죠. 아,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 심지어 오롯이 나를 위해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종의 낭비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해독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소스 자료는 책은담으로 배우는 소소한 삶과 여유의 화법 제2모듈 제14강인데요. 네, 제목만 쓱 들으면 그냥 평범한 외국어 강의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자료는 언어라는 아주 정교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뇌구조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재건축하는 강력한 철학적 가이드입니다. 오, 철학적 가이드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성과만 따지는 메마른 삶에서 딱 한 걸음 물러나서 고전 책은담이 말하는 소쇄, 시아오사의 지혜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철학을 현대 중국어라는 그릇에 어떻게 우아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이것부터 한 컵을 벗겨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가 진단하는 우리의 현실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인생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내다버린다고 합니다. 약간 소박한 취미나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같은 것들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거든요. 돈 안 되는 그 무용한 것들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적 품격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핵심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강의의 최종 목표가 HSK 5급에서 6급 수준의 가치관 회화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중국어로 물건을 사고 길을 묻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철학과 메마른 일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회사 스위치를 딱 끄고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마냥 산속에 들어가서 무기력하게 쉬라는 뜻인가요? 사실 당장 내일 대출이자 갚아야 하는 우리한테 그런 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철학이 결코 포기나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극도로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에 가깝죠. 아, 생존 전략이요? 네, 1% 남은 배터리를 억지로 긁어 쓰는 게 아니라 대자연과 고요함, 소박한 취미를 통해 우리 내면의 거대한 정신적 보조 배터리, 즉 마음의 여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타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언어를 통해 구축하는 과정인 거죠. 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회복의 기술이었네요. 그렇다면 그 정신적 여유라는 것이 수백 년 전 고전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장으로 표현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자료에 등장하는 책은담의 핵심 사상을 짚어볼 텐데요. 그 오묘한 뜻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원문의 한자와 병음을 먼저 생생하게 들려주시죠. 네,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세 가지 핵심 구절을 먼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리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学着要有一段潇洒的趣味. 어떤 뜻이죠? 배우는 자, 즉 끊임없이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토막에 소세한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좋네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농페이 신간 페이 쩐웨이 쩐웨이 질시단.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단 것은 참맛이 아니며 진정한 참맛은 오직 담백함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아, 왠지 찔리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의 내용들을 아우르는 현대적 해석입니다. 生活要有一点潇洒，给心灵留空间.
삶에는 반드시 약간의 소소함을 남겨두어야 하고 마음의 여유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죠. 와, 그 중국어 발음의 온율감만으로도 뭔가 팽팽했던 신경이 조금 느슨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소쇠, 샤오스다인데요. 네, 맞습니다. 말글소의 뿌릴 쇠. 사실 한국어 일상회화에서는 거의 멸종된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뭐 단순히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소쇠한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여유를 게으름이나 무의도식과 혼동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책은담이 말하는 소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일상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되 내 영혼이 욕망이나 타인의 평가, 당장의 성과에 목줄이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는 완벽한 정신적 자유를 뜻합니다. 완벽한 정신적 자유? 네, 진흙탕 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초연한 상태인 것이죠. 아하, 방금 읽어주신 두 번째 구절이 이제 확 와닿습니다. 참맛은 담백함에 있다는 말이요. 이거 완전 평양냉면 아닌가요? 하하, 평양냉면이요? 네,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맵고 짠 마라탕이나 도파민 터지는 쇼폼 명상만 미친 듯이 찾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슴슴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은 평양냉면 육수를 마셨을 때 아, 그 기막힌 깊은 맛. 맞아요. 처음엔 이게 뭐야 싶지만 나중엔 그 투명하고 담백한 맛이 진짜 나를 살리는 자양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평양냉면 비유 정말 완벽하네요. 자극에 마비된 미각을 해독하려면 결국 담백함이 필요하듯이 끝없는 성과주의의 화상을 입은 우리의 뇌에도 결국 소쇠함이라는 슴슴한 해독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철학을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도구를 챙겨볼 차례네요. 네, 철학을 나의 언어로 만들기 위한 10개의 핵심 단어와 3개의 핵심 문법을 살펴볼 텐데요. 단순히 단어장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칠 재료들입니다. 이번에도 한자와 병음, 예문까지 모두 중국어로 짚어주시죠. 네, 이 단어들이 당신의 뇌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샤오사, XIOSA, 얼매임 없이 여유롭고 소세하다는 뜻의 핵심 HSK 6급 단어입니다. 예문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타더 렌숑 타에두 헌 샤오사, 그의 인생 태도는 매우 여유롭다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취미, 큐이, 흥미, 취미 혹은 삶의 정취입니다. 예문은 렌슈야오 이던 찡쉔 취위,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정취가 필요하다. 정신적인 정취, 참 좋은 말이네요. 세 번째는 콩쉬, 공허하다. 우리가 바쁠 때 흔히 느끼는 그 텅 빈 감정입니다. 망루, 최랑는 간다오 콩쉬. 바쁜데도 오히려 공허함을 느낀다. 정말 뼈를 때리는 예문이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지엔단, 단순하다. 지엔단의 숑호, 껑칭송. 단순한 삶이 더 가뿐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쯔잘, 속박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신쯔잘, 렌주, 샤오사. 마음이 자유로워야 비로소 사람이 소세해진다. 와, 마음이 자유로워야 사람이 소세해진다.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명상록 같아요. 다음 5개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여섯 번째 단어는 땀보아. 명리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다는 뜻입니다. 타투의 밍리 흔 땀보아. 그는 명예와 이익에 매우 담담하다. 명예와 이익에 담담하다. 쉽지 않죠? 일곱 번째는 쇼양. 내면을 갈고 닦는 수양, 품격입니다. 아이하오, 예시 이종 쇼양. 취미 역시 일종의 수양이다. 오, 취미가 수양이다. 여덟 번째, 안징. 고요하고 조용하다. 안징더 환징, 랑런 방송. 고요한 환경은 사람을 이완시킨다. 아홉 번째는 제저, 리듬, 페이스입니다. 생활 제저, 부비타이 콰이. 삶의 리듬이 굳이 너무 빠를 필요는 없다. 굳이 빠를 필요는 없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열 번째 단어는 콩지엔, 물리적, 심리적 공간입니다. 개실링, 류이된 콩지엔, 마음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아까 그 7번째 단어인 수양을 듣고 뒤통수를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대사회에서 취미란 그저 노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휴식
혹은 그냥 킬링 타임용 오락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HSK 5, 6급의 고급 중국어 세계에서는 내가 꽃을 가꾸고 차를 마시는 그 사소한 취미를 인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수양으로 격상시킨다는 게 놀라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언어가 우리의 인지를 어떻게 재설계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쁨을 유능함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쵸. 바빠야 일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단어들은 바쁨을 공허라드라는 질병과 연결합니다. 대신 보잘것없어 보이던 단순함을 궁극의 자유로 연결하죠. 즉, 이 단어들을 입에 담는 순간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방정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줄 핵심 문법 3가지도 이런 철학적 방향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죠. 정확합니다. 문법 구조 자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니까요. 첫 번째 문법은 야오이오의 명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렌야오 요이디엔 시아오사의 취웨이. 사람에게는 소세한 취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여유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못 박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두 번째는 선택과 전환을 강제하는 위치 뿌루입니다. 위치 일즈 막루 뿌루 리우될 시젠 게이츠지. 끝없이 바쁘게 사느니 차라리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편이 낫다. 뇌에 강력한 회로 차단기를 내리는 문법이죠. 차라리 쉬는 게 낫다. 확 와닿네요. 세 번째는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는 명사 더하기 예시 더하기 명사 구문입니다. 아이하오, 예시 이종修养. 그깟 취미 역시 고귀한 수양이다. 사소한 것의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 언어적 도구입니다. 와, 단어와 문법이라는 철학적 무기를 이제 모두 챙겼네요. 자, 이제 이 무기를 휘둘러서 우리의 굳어버린 태도를 완전히 박살내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마음을 꿰우는 4단계 실전회화 20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료의 규칙에 따라 각 단계별로 중국어 5문장을 먼저 연달아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네. 每天除了工作好像什么都没有每天除了工作好像什么都没有生活节奏太快让人很累生活节奏太快让人很累越忙心里越空虚越忙心里越空虚我已经很久没有自己的时间了我已经很久没有自己的时间了生活好像只剩下任务生活好像只剩下任务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매일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삶의 리듬이 너무 빨라 지치고 특히 바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는 문장과 삶이 그저 해치워야 할 과제만 남은 것 같다는 대목은 진짜 제 월요일 출근길 뇌속을 스캐너로 긁어서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방금 읽은 게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바쁠수록 공허해지는 현대인의 완벽한 번아웃 상태를 언어로 묘사한 거거든요. 아까 말한 그 배터리 1% 상태의 완벽한 진단서네요. 어떻게 해야 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고전의 지혜를 투여할 2단계 책은담 사상 도입 5문장입니다. 살근 탄시소, 学着又有潇洒的趣味。真正的滋养来自简单，淡泊反而更有味道。生活不只是赚钱，心里要留一块安静的地方。 오, 1단계가 병이었다면 2단계는 완벽한 처방전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함과 담담함이 주는 진짜 자양분, 그리고 돈 버는 것 이상의 삶을 향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평양냉면 비유.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맛이 있다. 이 문장은 진짜 제 마음의 해독제 같아요.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도 내 마음속엔 고요한 공간 하나쯤은 바리케이드 치고 지켜내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고요함을 지키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죠. 바로 3단계 여유로운 삶 조언 5문장입니다. 给自己培养一个小爱好吧，不需要花钱也能很快乐。慢下来，生活会更清楚。潇洒不是懒，而是从容，给心灵留一点空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살짝 반향심이 듭니다. 속도를 늦춰라, 취미를 가져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약간 남들 다 뛰는데 나만 속도를 늦추면 바보 되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문장이 저를 딱 멈춰 세우네요. 소세함은 게으름이 아니다. 여유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주변 풍경이 다 뭉개져 보이죠.
하지만 멈춰서서 속도를 늦추면 삶이 오히려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인다는 아주 과학적인 통찰을 담은 문장들입니다. 아, 초점이 맞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내재화하는 마지막 4단계, 삶의 태도 다짐 5문장입니다. 我想过一种简单而潇洒的生活，不再让忙碌占满全部人生，每天留一点安静的时间给自己，心自在，人就潇洒，这才是我想要的生活状态。 와, 더 이상 바쁨이 내 인생을 다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단순하고 소세한 삶을 살겠다. 정말 드라마틱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바쁨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를 찾겠다는 다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막 번아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외국어 문장 4단계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내 마인드셋이 바뀔까요? 약간 현실 도피형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른 이유는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대화의 거리두기 효과 때문입니다. 거리두기요? 네. 모국어인 한국어로 아, 피곤해, 쉬어야지 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우울감에 더 깊이 빠지기 쉽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국어라는 낯선 외국어로 마음이 자유로워야 사람이 소세해진다 라고 또박또박 구조를 생각하며 발음하는 순간 우리 뇌는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와, 신기하네요. 내가 나에게 건네는 언어가 바뀌면서 삶의 리듬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신경학적 훈련인 셈이죠. 아, 낯선 외국어를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내 감정과 거리두기를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군요. 왜 이 자료의 마지막 섹션이 듣기나 읽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즉 말하기 활동으로 끝나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소스 자료는 이론을 배웠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라고 3가지 활동을 제안하는데요. 첫째, 어떤 삶이 진정으로 소소한 삶인지 스스로 정의해보기. 둘째, 일을 파묻혀 번아웃이 온 친구에게 조언하는 롤플레이 해보기. 셋째,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에 대해 짧게 장문해보기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바쁜 친구에게 조언하기 롤플레이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제 친구 얼굴을 딱 떠올리면서 바쁨이 네 인생을 삼키게 두지 마. 속도를 늦추면 더 선명해져. 이런 문장들을 중국어로 말해주고 싶네요. 사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타인에게는 야,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조언하면서 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못해, 더 달려 라며 가혹하게 채찍질을 할까요? 아, 저는 이 롤플레이의 대상을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으로 설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에게 직접 소세함의 철학을 소리내어 말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수양의 시작이니까요.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효율성과 가성비에 미쳐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무용해 보이는 취미와 담백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생존 전략임을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은담의 소쇄 철학을 빌려서 마음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어라는 정교한 언어의 틀 속에 그 여유를 담아내는 법을 살펴봤죠. 이번 자료는 맹목적으로 성과를 좇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내면의 단단함과 평정심을 기르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의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깊게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고전은 참맛은 오직 담백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목을 가장 조여오는 그 자극적이고 매운 스트레스 요소는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내일 아침 그 매운맛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일상을 조금 더 담백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이어폰을 꽂는 대신 5분간 창밖의 구름을 본다거나 오늘 저녁엔 스마트폰 없이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그런 작은 틈새가 바로 마음의 공간을 여는 열쇠일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런 작고 단단한 숨쉴 공간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아주 잠시 내려워 당신만의 담백하고 여유로운 리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